조던이 르브론처럼 살았다면. 참고로 저는 릅퀴예요. 그거 감안하고 보세요. 89, 90 시즌 마이클 조던은 불만에 쌓여 있었다. 참고로 마이클 조던은 1984년 드래프트 됐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6, 7년 정도를 뛴 거네요. 야마가 돌만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이때 이미 마이클 조던은 평균 득점 35점을 찍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코비 브라이언트나 제임스 하든도 35점 이상을 찍어본 적이 있죠. 평균 득점을. 근데 마이클 조던 시절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까지는 지금처럼 점수가 많이 나던 시절이 아니에요. 지금은 크리스 폴 말에 의하면 100점도 못 넣는 팀은 NBA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크리스 폴이. 그 농구를 그렇게 잘 아는 친구가. 그 정도로 지금은 모든 팀들이 100점 이상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8, 90년대에는 80몇 대 90몇 흔했어요. 근데 그 시절에 평균 득점 35점을 쳐 넣었다는 거는 마이클 조던은 확실히 대단한 새끼긴 해요. 신인 감독 필 잭슨은 덱스 윈터 코치의 트라이앵글 오펜스를 도입하려 했고, 이는 얼핏 조던의 득점 롤을 줄이는 효과로 보였다. 그렇죠. 옛날에는 1대1 일기토식 득점이 기본이었어. 왜냐하면 지역 방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NBA에서도 지역 방어 쓰고 싶으면 지 맘대로 쓰면 돼요. 근데 아마 90년대까지 지역 방어가 금지였습니다. 이리걸 디펜스라고 해서 부정 수비라고 해서 지역 방어를 쓰면 반칙이었어요. 그 말인즉슨 선수들끼리 1대1로 막는 경우가 많았고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1대1 능력이 좋은 상대를 한 명 제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굉장히 귀했죠. 그 최고 수준에 달해 있던 게 이제 마이클 조던이고, 그래서 트라이앵글 오펜스라고 하면 마이클 조던이 혼자 공 잡아서 야 다 꺼져, 골대 밑에 비워, 이런 다음에 드리블 쉐킷 한 다음에 존나 제껴서 덩크를 하든 페이드어웨이로 뭐 슛을 쏘든 해서 골을 넣는 것보다, 공격을 할 때 팀이 유기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내서 득점을 창출하는 득점들은 보통 효율이 높아지는 대신에 한 명의 득점력에 의존하지 않고 팀 전원이 득점하고 어시스트가 올라가는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조던의 득점을 줄이려는 시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득점왕을 할 수 없는데 트라이앵글 오펜스 따위 뭐야 진짜. 실제로 득점왕을 할 수 없어서 빡이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이클 조던이 실제로 그때 트라이앵글 오펜스가 처음 도입될 때 반대했었습니다. 하기 싫다고. 그거를 필 잭슨이 설득을 하죠. 필 잭슨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감독 없어? Shut up and dribble. 요거 이제 유명한 농구 밈인데 닥치고 드리블이나 해라 뭐 이런 거죠. 단장은 저 모양이고 내 절친 오클리는 팔아버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스티브 커를 좀 싫어했다고 하죠. 마이클 조던도 성격이 똑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마이클 조던이 뭐 농구적으로는 깔 게 하나도 없지만 인간적으로는 깔 게 되게 많은 게, 찰스 오클리라고 좀 자신을 보디가드 해주던 선수를 팀에서 마음대로 팔아버려가지고 그 선수 대신 온 다른 선수를 존나 괴롭혔어요. 조던이 패스도 잘 안 해주고. 매직과 버드는 데뷔 1, 2년 만에 우승했는데 난 6년째 무관. 저는 르브론 제임스가 팀 옮기는 것에 대해서 욕을 먹을 때 사실 그렇게 공감하지 못했어요. 욕을 왜 먹지 이 생각을 오히려 더 했어. 왜냐하면 마이클 조던이 은퇴한 이후에 모든 선수들의 업적이 마이클 조던의 비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던 위에 조던이 없었기 때문에 매직이나 버드랑 비교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이클 조던은 매직이랑 버드와 다르게 데뷔하자마자 우승을 못했어. 그래서 조바심이 났겠죠. 그래서 팀을 옮겼어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르브론 제임스도 마이클 조던이랑만 비교를 하면 마이클 조던은 팀을 옮기지 않고 결국엔 우승을 많이 해냈으니까 르브론 제임스도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지만, 마이클 조던을 제외한 역대 탑 10 플레이어들은 걔들도 이적을 했거나 혹은 애초에 존나 센 팀에서 뛰었어요. 그래서 커리어 초반에 우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비 브라이언트도 꽤나 빠르게 3핏을 하고 선수 커리어를 시작했고, 매직하고 버드는 신인 때 우승하거나 2년차 때부터 우승을 했고, 뭐 윌트 챔벌린은 첫 우승하는데 좀 걸리긴 했지만 그 60년 되니까 그건 뭐, 그리고 챔벌린도 나중에 우승하고 싶어가지고 LA 레이커스랑 뭐 골스 이런 데로 이적을 했죠. 압돌 자바도 LA 레이커스로 이적하고 나서 2번 이상 우승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 첫 우승 존나 힘들게 했고, 그러니까 대체로 존나 센 팀에서 드래프트 되거나 우승하기 위해서 팀을 옮겼어요. 조던만 안 옮긴 거야. 근데 이제 르브론 제임스는 조던이랑 비교가 되니까 조던은 안 옮겼는데 닌 왜 옮김 이러면서 욕을 존나게 처먹은 거지. 근데 다른 선수랑 비교를 하면 옮긴 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마이클 조던도 이때 탈주하고 싶은 거 당연히 이해하죠. 설상가상 그의 플레이오프에서 디트로이트에게 3년 연속으로 패배. 이때 이제 빡돌만한 게, 제가 기억하기에 디트로이트한테 시카고 불스가 3떡 한 번, 4-1 한 번, 4-2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져요. 그래서 조던은 할 거 다 했습니다, 솔직히. 뭐 30점 이상 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수비도 열심히 하고, 개같이 쳐맞으면서. 디트로이트가 그때 배드보이즈라 그래서 깡패 같은 새끼들이 한 4명 있어서 조던을 존나 때렸어요. 조던 룰이라는 게 있어. 마이클 조던은 페이크를 많이 쓰니까 절대로 첫 동작에 속지 마라. 오른쪽으로 드리블할 때 득점력이 존나게 올라가니까 절대로 오른쪽으로 드리블을 하지 못하게 해라. 만약에 오른쪽으로 돌파가 시작되면은 어차피 못 막으니까 존나 까라. 뭐 이런 조던 룰이 있었어요. 그걸로 조던 개같이 깠죠. 조던이 실제로 디트로이트한테 좀 벽을 느끼긴 했을 겁니다. 나의 재능을 센트럴 파크로 가져가겠습니다. 이제 여기부터 마이클 조던이 르브론처럼 살았다면 되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91년인가 스카티 피펜이 데뷔를 하고 마이클 조던이 피펜의 재능을 좀 알아보고 피펜이랑 1대1을 맨날 뜨면서 이 새끼 가능성 있노 이러면서 피펜이랑 함께 이제 팀을 잘 짜서 이제 우승을 해낸 거고, 만약에 마이클 조던이 르브론 제임스 같았다면 나의 재능을 센트럴 파크로 가져가겠습니다. 뉴욕으로 이적을 한다는 거죠. 뉴욕에서 뭉친 빅3 찰스 바클리 27세, 마이클 조던 27세, 패트릭 유잉 28세. 얼추 비슷하긴 하네요. 솔직히 조금 차이 나는 건 뭐냐면 드웨인 웨이드하고 찰스 바클리, 물론 웨이드가 우승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어쨌든 바클리는 MVP 플레이어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규 시즌 MVP를 받아본 선수하고 받지 않은 선수들하고는 갭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패트릭 유잉은 MVP급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뭉쳐서 르브론 제임스, 드웨인 웨이드, 크리스 보시하고 뭉친 거하고 이제 비슷한 모양새를 만들어냈죠. 실제로 이런 느낌이에요. 역사상 유례없는 20대 슈퍼팀 탄생. not 5, not 6, not 7. 그러니까 5번? 아니 6번? 아니 7번? 아니 우리는 8번 이상 우승할 거임 이러면서 이제 연병을 떤 거예요. 르브론 제임스가 이걸 했죠. 르브론 제임스가 마이클 조던의 6번 우승을 의식해서 6번 넘게 우승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못했죠. 2번 했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다른 선수들. 마이클 조던은 리그와 밴드를 배신했습니다. 줄리어스 얼빙. 마이클 조던이 존경했던 선수입니다. 어빙은. 무슨 기집애도 아니고 저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죠. 레리 버드. 백인 중에 NBA 역대 랭킹이 가장 높은 선수. 제 개인적으로는 한 7, 8등 정도 봅니다. 레리 버드를 이기고 싶지 그와 팀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죽어도 한 적이 없어요. 매직 존슨. 매직 존슨은 이제 역대한 탑5 안에 들어가는 선수죠. 조던 입장에선 나름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쉬운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빌럴스. 요게 실제로 전부 다 르브론 제임스가 들었던 욕인 것 같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로 마이클 조던만큼 우승을 하는 길밖에 없었어. 르브론 제임스를 좀 변호하자면 크리스 보시는 솔직히 패트릭 유잉 정도의 플레이어는 좀 아니긴 했어요. 조금 못 미쳐. 그 다음에 드웨인 웨이드는 찰스 바클리 정도의 플레이어라고 한들 아팠어. 르브론 제임스하고 4년인가를 같이 뛰었는데 첫 2년만 몸이 좀 괜찮았고 뒤에 2년 동안에는 무릎에 물이 계속 차가지고 주사기로 무릎에 물 찬 걸 계속 빼내면서 뛰어야 할 정도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실제로 르브론 제임스하고 드웨인 웨이드하고 크리스 보시가 전성기로 같이 뛴 게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릅갈통을 절대로 옹호할 수도 없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 전성기로 뛰었던 2년 중에 첫 해에는 우승을 못하고 두 번째 해에 우승을 했는데 첫 해에 우승을 못한 이유는 릅갈통이 똑같이 못했기 때문입니다. 릅갈통하고 드웨인 웨이드하고 크리스 보시가 뭉친 첫 해에도 바로 NBA 파이널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결승에서 댈러스를 만났고요. 덩노비츠키한테 개같이 쳐발리면서 우승을 못하죠. 르브론 인생 내내 그렇게 못한 경기들은 그때밖에 없어요.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건 나이키였다. 단 하루 만에 주가가 9%나 폭락했고 에어조던 6의 판매량이 이전보다 15%나 하락했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던의 시카고 유니폼을 불태우는 퍼포먼스가 CNN, NBC 뉴스에 생방송되었다. 이거 이제 실제로 릅갈통한테 일어났던 일이죠. 클리블랜드에서의 르브론 제임스의 입지는 농구 전반에서는 마이클 조던한테 밀릴지언정 그 소속 팀에서의 입지는 르브론 제임스도 마이클 조던 못지 않았어요. 르브론은 클리블랜드가 고향이야. 그리고 클리블랜드는 제 기억에 58년 동안 농구, 미식축구, 야구, 아이스하키 전부 통틀어서 한 번도 우승을 못합니다. 50몇 년 동안. 그래서 클리블랜드에 르브론 제임스라는 농구 천재가 탄생을 하고 그 천재가 커서 NBA의 드래프트가 되는 2003년에 1픽을 클리블랜드가 갖고 온 게 마치 운명처럼 여겨졌어요. 사람들한테. 릅갈통은 진짜로 우리 클리블랜드 스포츠계를 구원해줄 니오 같은 거다.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르브론 제임스 등짝에는 실제로 추준원이라는 문신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 더 원. 그랬던 새끼가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해버린 거야.
그랬던 새끼가 딴 팀으로 이적을 해버렸으니까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그 배신감이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이야. 요 앉아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디시전 쇼입니다. 쇼. 그러니까 릅갈통 새끼가 클리블랜드에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할 거면 클리블랜드 사람들한테 미리 얘기를 하고 미안하다 나 우승하고 싶어서 팀을 옮겨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욕을 먹긴 먹었겠는데 욕이 한 5분의 1 정도였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르브론 제임스가 어느 팀으로 이적할지 아니면 원래 소속팀인 클리블랜드에 남을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디시전 쇼라는 게 방송에 편성이 돼요. 그리고 이름 자체가 선택 쇼잖아. 그리고 클리블랜드에서 방영이 되고 사람들은 당연히 르브론 제임스가 나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릅갈통입니다. 어느 팀으로 옮기기로 했습니까? 두구두구두구두구 저는 클리블랜드에 남기로 했습니다. 하하 이러면서 이제 끝날 줄 알았지. 사람들이 그 생방송으로 틀어놨죠. 릅갈통은 남아주실 거야 이러고 틀었는데 갑자기 릅갈통 새끼가 나의 재능을 사우스 비치로 가져갑니다. 클리블랜드는 이제 북동쪽에 위치한 도시예요. 남쪽 해변에는 우리 팀이 없는디 마이애미로 간다는 거를 생방송으로 질른 거예요. 빡이 돌아 안 돌아? 진짜 개같이 빡이 돌았어요. 그리고 이제 전 국민적으로도 약간 배신의 아이콘이 돼요. 스포츠 운동선수 중에서는. 하지만 이런 사태와 별개로 NBA의 인기는 오히려 수직 상승했는데 원래 미국 스포츠는 어떤 종목이든 뉴욕이 강해지면 리그 전체의 인기가 올라가는 특성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이 죽으면 안 돼. 뉴욕 양키즈도 죽으면 안 되고 뉴욕 닉스도 죽으면 안 돼. 미국은 어쨌든 미국을 상징하는 도시? 주는 뉴욕이고 뉴욕이 아직까지도 돈이 가장 많은 도시 중에 하나고 뉴욕이 죽으면 안 돼. 이런 뉴욕에 전례 없는 슈퍼팀이 결성됐으니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했다. 다만 주인공이 아닌 악당으로서의 관심 말이다. 실제로 그랬죠. 르브론 제임스가 그때 하필 또 마이애미 유니폼이 깜장색도 좀 나오고 있을 때였고 한 번 이제 앞면에다가 팔꿈치를 쳐맞아가지고 이제 얼굴 광대가 함몰된 적이 있는데 철순이 형이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농구 경기 뛰다가 이제 광대가 금이 가가지고 검정색 가면을 쓰고 뛴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빌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육신이 사람 새끼가 아니야. 실제 키가 2m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프로필 키가 2m3인데 원래 농구 선수들은 신발을 신고 키를 재거든요. 그래서 원래 프로필 키가 2m3이면 실제 키는 2m에서 2m1이 나와야 되는데 이 새끼 실제 키가 2m4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농구화 신으면 2m5 정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몸무게가 이때 120kg가 넘습니다. 120kg가 넘어가는 체지방률 5%짜리 괴물 새끼가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무서웠죠. 심지어 헬스는 하지도 않아. 이거 그냥 어깨 그냥 대충 펑셔널 트레이닝 하면서 나온 어깨가 이거야.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숄더 프레스 해가지고 어깨뽕을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농구 잘하려고 기능성 운동 했는데 어깨가 이만큼 쳐 나온다고. 이 새끼를 어떡할 거냐고 대체. 90-91 시즌 NBA 화두는 딱 하나. 누가 이 배은망덕한 놈들을 참교육해 줄 것인가. 빌런을 이기는 사람이 나오면 엄청나게 유명해지겠죠. 뉴욕 닉스는 개막부터 우승 후보로 평가받으며 시즌 내내 1위를 질주. 조던 바클리 닭돌 콤비 플레이는 리그에 공포를 몰고 왔고 도무지 해결책이 없어 보였다. 실제로 마이클 조던의 팬들조차도 다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인정하는 르브론 제임스의 압도적 능력 중에 하나가 속공 능력. 이제 나중에 나이 들고 나서는 수비 참여 안 하다가 속공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저평가받긴 하는데 마이애미 히트 때 르브론 제임스의 속공 능력은 솔직히 말해서 역대 1위가 맞습니다. 마이클 조던보다도 더 잘한다고 생각해야 돼. 그건 진짜로. 왜냐면 사이즈가 더 큰 게, 몸무게가 더 무거운 게. 르브론 제임스는 마이클 조던보다 20kg가 더 나가요. 키는 5-6cm가 더 커요. 근데 그런 새끼가 마이클 조던하고 비슷한 속도로 뛰어와요. 어떻게 막을 거야? 그래서 그때 드웨인 웨이드하고 릅갈통이 전개하는 속공 플레이는 어마무시했죠. 한 걸음 더 걸어서도 있죠. 속공 때는 한 걸음 더 안 걷지. 공 들고 돌파할 때 많이 걸지. 륵삼 용섬은 속공 때는 잘 안 나와. 그리고 속공 때는 원래 잘 안 잡아. 90-91 시즌 뉴욕 빅3 스탯. 조던 30.3, 5.4, 6.45시. 전 시즌 대비 득점 리바 떨어지고 어시 비슷. 찰스 바클리 역시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고 어쩔 수 없어요. 스타 플레이어들이 뭉치면 야 이건 좀 심하잖아. 패트릭 유잉은 야 평득이 10점 떨어진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니 크리스 보시가 릅갈통하고 드웨인 웨이드 때문에 이제 공격 롤을 많이 양보하면서 득점력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10점은 좀 에바다야. 아이씨. 패트릭 유잉 스크린 셔틀행. 마침내 동부 컨퍼런스 결승 디트로이트를 제압하는 데 성공한 조던. 그렇게 이기면 좋냐 걱정아. 이 지들은 두드러 패서 이겼으면서 소리하고 자빠졌네. 슈퍼팀으로 이겨서 좋기도 하겠다. 아이지아 토마스.
이 새끼가 기 중에 하나죠. 되게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 사이코패스로 의심이 되는 칼 말론이라는 역대 득점 2위 선수가 있어요. 파워포워드고 우승은 한 번도 못했는데 한 18시즌 정도 되게 건강하게 뛰었던 르브론 제임스 이상의 철인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저는 걔가 사페 같거든요. 아이지아 토마스가 돌파에 들어올 때 존나 세게 뛰어오고 있는데 칼 말론이 팔꿈치로 얼굴을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뻑 하는 엄청나게 큰 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펴질 정도였고, 어떤 선수가 더티 플레이어로 우리 편 선수를 담그면 보통 선수들이 흥분을 하면서 싸움이 납니다. 근데 그날 칼 말론의 팔꿈치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소리를 냈는지 깡패로 유명한 디트로이트 선수들조차도 칼 말론한테 가서 시비를 건 게 아니라 전부 다 아이지아 토마스한테 뛰어가요. 뛰어가서 죽었나 살았나 코에 손을 대봅니다. 숨 쉬어 이러니까 다들 오 마이 갓, 안도의 한숨을 쉬어요. 왜냐면 진짜 죽은 줄 알았거든. 근데 이 사건만 보면 칼 말론 하고 끝날 수 있는데 칼 말론 는 그냥 확정인 거야. 칼 말론은 진짜 사이코패스 소리 들을 정도로 진짜 개 미끼가 맞아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배드보이스 디트로이트라는 팀은 다른 선수들을 많이 담가왔어요. 그리고 아이지아 토마스는 키가 185 정도밖에 안 돼. 굉장히 작은 선수야. 아이버슨보다 약간 큰 정도? 뭐 비슷비슷할 거야 둘이. 이 아이지아 토마스가 실력적으로는 에이스였고 뒤에서 그런 지시를 했다는 게 저 당시 선수들의 증언이에요. 아이지아 토마스가 손가락으로 저 새끼 당구라고 한 거 지가 봐슈 이런 게 많았던 걸로 봐서 아이지아 토마스가 실제로 좀 시켰던 것 같아. 그래서 칼 말론이 아이지아 토마스를 정말 할 목적이 가진 것처럼 팔꿈치로 담궜지만 욕을 먹긴 먹었지만 생각보다 욕을 덜 먹었어. 왜냐하면 그 대상이 디트로이트였어서. 다른 팀들도 디트로이트한테 많이 당해서. 아무튼 뭐 아이지아 토마스가 디트로이트 팀에서 좀 그렇게 좀 더럽게 플레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잘 나가는 선수들 사이에서 좀 왕따를 당했고요. 그래서 그때 뭐 매직 존슨이랑 마이클 조던 이런 애들이 아이지아 토마스를 존나 싫어해가지고 국대 못 뽑히게 약간 알력을 행사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마이클 조던이 막말로 토마스 뛰면 나 안 뛴 이래버리면 솔직히 토마스 못 뽑죠. 근데 릅갈통은 이제 조던이랑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런 방식에 있어서는. 왜냐면 릅갈통은 우승하기 위해서라면 원수도 데리고 가. 르깔통은 자기랑 그렇게 사이 안 좋은 스테픈 커리도 만약에 자기 팀으로 데려올 수 있다면 무조건 데려갈 새끼고, 그 올스타 경기 같은 거 할 때도 막 1픽으로 바로 듀란트 뽑고 듀란트 있으면 무조건 이김 이러면서 뽑고, 르깔통은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좀 가리지 않는 약간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좀 강하고, 마이클 조던은 존나 좀 쪼잔하고 자존심 강하고 한 그런 꼰대 같은 성격이 좀 있어서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그럼 듀란트의 성격은 어떠냐면요, 그러니까 듀란트는 약간 흑장미과야. 겉으로는 좀 잘 지내는 척을 해. 근데 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선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이제 몰래 나 듀란트 아닌 척하고 계정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싫어하는 선수를 이제 까고 다녀. 듀란트가 이제 그거 걸렸죠. 그래서 약간 뒤장미 같은 거야. 그러니까 듀란트, 르브론 제임스, 마이클 조던 성격이 다 달라. 커리는 정상이야. 스테픈 커리는 정상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일반인이야. 왜냐하면 정상적인 가정에서 살았거든. 자랐거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르브론하고 듀란트는 일단 애비가 없어요. 욕이 아닙니다. 실제로 르브론하고 듀란트는 애비가 없어. 그래서 이제 편부 가정에서 자라고 이제 많이 가난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가정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성격이 조금 이상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릅갈통 같은 경우에는 자기 유리한 쪽으로 막 이렇게 끌고 가고 막 그런 경향이 좀 있고, 듀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뒤가 다른 그런 경향이 좀 있고, 버틀러는 부모 둘 다 없는데 애는 진짜 잘끔. 왜냐면 좋은 집에 사실상 입양된 거나 다름없잖아. 입양은 안 된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자기 친구네 집에서 이제 얹혀 살았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어가지고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잘 살았죠. 르브론 동료들한테는 참 잘하는 것 같긴 함. 그런 면에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르브론보다 듀란트가 더 욕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게, 르브론 제임스는 적어도 지 새끼들한테는 다 잘해요. 뭐 예를 들어서 선수단 전원한테 톰 브라운 양복을 돌린다든지, 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생일이나 결혼식 이런 거 다 참가해서 얼굴 비춰주고, 자기 집에서 맨날 파티 열어가지고 초대해가지고 맛있는 거 막 먹이고, 막 내 뒤통수를 쳐도 그 친구는 내 친구다 이러면서 다 참고 다 이렇게 해. 근데 듀란트는 웨스트브룩 통수를 쳤잖아. 뒤에서 몰래 웨스트브룩 욕했잖아. 그 욕한 것도 존나 추해요. 뭐 누가 웨스트브룩 솔직히 드리블 너무 많이 치고 슛 너무 많이 쏨, 듀란트한테 패스하면 이길 것 같은데 뭐 이런 글을 누가 올렸어. 거기에 듀란트가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 된 줄 알고 하트 눌렀다가 걸린 거야.
이건 개추하지. 맞아 이러면서 이제 댓글 달다 걸린 거야. 이건 너무 추하긴 해 솔직히. 그래서 이제 웨스트브룩하고 이제 몇 년 동안 서로 말도 안 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성적으로 듀란트를 별로 안 좋아해요. 차라리 르브론이 나. 9-1 파이널 뉴욕 대 LA. 와 이거 대박 나겠다 만약에 진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원래 NBA에서 가장 라이벌리는 LA 레이커스하고 이제 보스턴 셀틱스지만 흥행으로 따지면 닉스하고 레이커스가 붙으면 가장 좋고 NBA 사무국 입장에서 최근 몇십 년 동안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이 결승전 매치업이 없는 게 천추한이겠죠. 뉴욕 제외 모든 지역은 LA의 승리를 바랐다. 근데 전문가들은 뉴욕이 이길 거라고 했다. 근데 조던이 존나 못해. 이거 릅갈통이 실제로 이랬어요. 매경기 30-40점 넣던 득점 기계가 부상도 없는데 17점에 4.7 턴오버. 이거 실제로 릅갈통 성적이었던 것 같네요. 저는 르브론 제임스가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20점 밑으로 넣은 거를 이때밖에 못 본 것 같아. 근데 하필 결승전에서 이 지랄을 떨었죠. 이때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 댈러스하고 결승전을 치르는데 드웨인 웨이드가 잘해서 실제로 첫 게임인가를 땄죠. 그래서 파이널 MVP를 드웨인 웨이드가 받을 것 같으니까 일부러 똥 쌌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그랬을 것 같진 않아. 이 옵션으로라도 우승을 택하지 누가 지길 바라겠어. 심지어 득점을 8점 쳐넣으면서 지려고 하는 새끼가 세상에 어딨어. 자기 스탯도 다 깎이고 완전 되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오히려 져버리죠. 근데 이때 좀 신 같았던 짓이 이제 독감 조롱. 이것도 이제 릅갈통이 약간 억울한 게 뭐냐면 드웨인 웨이드가 먼저 했거든. 노비츠키가 감기 걸렸다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드웨인 웨이드가 이제 꾀병이라는 듯이 막 기침하면서 막 조롱한 했는데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옆에서 따라하고 이랬죠. 그래서 매너에서도 지고 게임에서도 지고. 요거 이제 노비츠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매직 존슨이 아니고. 우승하고 파이널 MVP 당연히 받고. 아 이래서 이제 매직이 고트가 돼버려. 고트 매직 그리고 새 얼간이 이제 그래서 이제 우승을 실패하고 나서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욕을 뒤지게 처먹었겠죠. 거기 빡이 돌았나봐. 나의 실패를 고대하던 놈들은 그래봤자 내일 일어나면 이것과 상관없이 뼈 빠지게 일하고 현실 문제에 치여 살겠지만 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낼 것이다. 그들은 잠시 동안 이것으로 위안을 삼겠지만 나는 그들의 바람대로 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어느 순간 리얼 월드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르브론 제임스 리얼 월드 발언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르브론 제임스가 한 신짓 1위가 이겁니다. 여러 짓을 했지만 1등은 이거야. 이렇게 따지면 자신들을 응원해주던 사람들한테도 농구 무슨 의미임? 이러는 거랑 똑같아. 나를 욕하는 사람들만 리얼 월드로 돌아가서 뼈 빠지게 일하는 게 아니잖아.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도 나의 승리에 기분이 좋았던 거는 잠시뿐이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리얼 월드로 돌아가서 힘들게 일하고 이래야 되잖아. 그래서 이 리얼 월드 발언은 자신을 까는 까들한테 한 발언이지만 사실은 농구 더 크게 보면 어떤 컨텐츠에 애정과 사랑과 시간과 돈을 쓰면서 몰입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신 같다고 욕을 하는 거나 다름없죠. 드라마 뭐하러 봄? 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뼈 빠지게 일해야 될 텐데 지금 잠시 느끼는 즐거움이 네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 어느 것에나 다 대입할 수 있어요. 어떤 컨텐츠에나. 그러니까 이 발언이 르브론 제임스 역대 신짓 1위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민은 개 돼지입니다. 약간 그런 느낌의 발언이에요. 이게 대중을 상대하는 사람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에요.